자, 요번 차량은 YF 소나타 2012년식 LPG 차량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LPG 스위치가 있죠. LPG 차량인데, 증상은 냉간 때 이제 시동이 꺼진다 그러는데, 아침에 이제 시동 걸고 한 3분 전후 정도, 요 정도에 뭐 한 2번 전후 정도 이렇게 시동이 꺼지고, 신호대기 하려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쓸 무렵에 요때 이제 가끔 시동이 꺼진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시동을 꺼진 상태에서 시동을 또 걸면 바로 또 걸어서 운행이 되고, 요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20분을 또 넘어가면 요런 증상이 또 없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냉간 때만 20분 안쪽으로 요 때만 꺼진 증상이 이제 생긴다고 하는데, 요 증상 때문에 다른 그 샵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을 이제 교환을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 시동 꺼지는 증상은 잡히지가 않아 가지고 유튜브 보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어떤 부품을 갈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현재는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스코프, 피코 스코프하고 저렇게 이제 하이데스, 여기에다 이제 스캐너와 오실로스코프 같이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장착이 된 상태고, 지금 이렇게 이제 프로브는 다 꽂아진 상태고, 교환한 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맵 센서가 교환을 했고, 그 다음에 ETC 바디, 그러니까 솔트 바디라고 그러지. 요것도 이제 신품으로 다 교환이 됐고, 요거는 뭐 파워 스티어링 고압 호스인데,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요게 이제 산소 센서, 요 산소 센서도 교환하셨고, 그 다음에 탱크 쪽에 보면 요게 이제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죠. 레귤레이터 역할도 하고, 컷솔 밸브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요거는 뭐 냉각수가 새서 교환했던 것 같은데, 저쪽에 보면 수온 센서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얘네들은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꺼지는 차들이 이제 종종 있다고는 하는데, 뭐 저도 예전에 몇 번 경험을 해봤고, 근데 답은 다 틀렸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래저래 이제 수리한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 이런 블로그나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 이제 올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시하는 이런 부품들을 다 해당 카센터에서 교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찾아서 진단을 해서 교환한 것보다는 이런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잡혀지진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잡혔으면 이거구나 할 텐데, 이 손님이 이제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요. 잡혔으면. 이제 돈은 들어갔고, 또 수리했는데 이제 잡히지 않다 보니까 뭐 공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은 부속 장사만 해준 거지. 제대로 된 인건비도 못 받고 개고생만 되시게 하고, 이렇게 이제 결국은 해결을 못해서 하는데, 이 차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보면 이제 고장 코드는 전혀 없었고, 처음에 이제 입고가 됐을 때 전체 코드를 검색을 한번 해본 거예요. 뭐 엔진, 미션, 뭐 ABS, 에어백 쭈르륵 해서 전체 이제 코드 검색을 해봤어요. 엔진이나 미션, 이 중요한 파워트레인 쪽에서는 고장 코드가 없다라고 해. 분명히 꺼지는 것은 몇 번 꺼져서 또 오셨는데, 고장 코드에 이제 기록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안 했다는 얘기는 컴퓨터가 어떤 고장이 생겼는데 몰랐든가, 아니면 고장은 생겼는데 이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감지할 시간을 안 줬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센서나 이런 것들이 고장이 생기면 뭐 0.4초 동안 4번을 반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약속이 있다라면 꺼지긴 꺼졌지만 4번이 돼야 감지하는데, 뭐 2번 뺏기, 3번 뺏기 감지를 못했다 그러면 고장이 아니네, 이럴 수 있어서 안 끼웠던지, 뭐 이거는 뭐 로직상의 문제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꺼지는 고장은 생겼지만 여기 기록은 안 돼 있다. 요거는 이제 지켜보고 찾기는 너무 어렵고, 왜냐면 이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주행 기록 기능을 적용을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잡아서 시동 꺼질 때 그 구간을 이제 분석을 해서 찾아가는 방법, 스코프를 봐서, 그러니까 파형을 봐서 요걸 보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요게 크랭크 각 센서고, 요것도 이제 교환이 된 상태고, 요거는 이제 넘반 센서, 요거는 이제 흡기 거,
요거는 이제 배기 거. 얘는 보면 뭐 교환된 것 같진 않아요. 흡기 거고, 배기 거고. 얘는 교환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시동 꺼짐이나 이런 쪽에 이제 원인이 될 만한, 또 의심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은 이제 어지간한 것들은 다 교환이 된 거예요. 그러고도 이제 해결이 안 됐지요. 이제 시동 꺼지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잡을 거예요. 운행 기록 장치를 달아서 전체적인 엔진 쪽에 이제 데이터를 꺼질 때 데이터를 하나 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형을 찍어서 볼 것이고, 여기는 보면 침이 이렇게 다 꽂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인젝터, 그 다음에 여기는 점화 코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컴퓨터에 두 개 박아놨지요. 이 신호가 지금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하이, 하나는 로우, 이너티브 방식, 각서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왜 이렇게 찍냐면, 요 센서에서만 신호를 찍게 되면, 얘는 센서에서 바로 나오는 놈을 찍는 것이고, 요 놈은 컴퓨터 주댕이 입구, 문턱에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호는,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때, 검사를 할 때, 입력 신호는 컴퓨터 주댕이 입구에서 찍는 것이 원칙이고, 출력 신호는 각각의 액츄레이터 하면 이제 인젝터, 뭐 점화 이런 거가 되겠죠. 컴퓨터가 관리하는 출력 속도를 실수 않고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입력 신호는 컴퓨터 입구에서 측정을 하고, 출력 신호는 각각 액츄레이터 말단에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넘버 센서 두 개, 요놈하고 이거 설치해놨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 보일러나 이 빨간 놈, 이게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인데, 얘는 이제 연료 압력선에다가 이걸 찍어놓은 거예요. 꺼질 때 크랭크 각 센서가 죽어서 꺼지는가, 아니면 캠 센서가 되져서 꺼지는가, 아니면 인젝터와 점화가 어떤 뭐 신호 불량이라든지 전압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뻑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알아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파형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를 더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릴레이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휴즈 박스인데, 하나는 이제 엔진은 컨트롤 릴레이고, 요놈은 연료 펌프 릴레이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다 보니까 미리 다 씌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뭐 어떤 과정에 따라서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걸 한 방에 보기 위해서 의심이 될 만한 것은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요건 이제 메인 릴레이다 보니까 메인 릴레이에다가 이렇게 프로브를 다 심어놨고, 요건 연료 펌프 릴레이, 여기도 이제 프로브를 다 심어놓은 상태고, ECU는 이렇게 다 까서 나중에 이제 검사하기 좋게 지금 해놓은 상태고, 자, 요 상태에서 꺼져만 주면 뭐 어떤 경우가 됐든, 뭐 스캐너에 뭐 고장 코드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나는 시동 꺼지는 것만 볼 거니까. 꺼지는데 어떤 새끼 때문에 꺼지냐, 어떤 새끼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시동을 걸어서 꺼지면,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답이 떨어지면 가장 좋고,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요 부분에서 답이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점차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꺼지기만 하면 어떤 놈인지 이제 캐치를 해서 이제 점차 좁혀가서 이제 찾아봐야지. 자, 지금 보면 검사를 지금 하다 보니까 시동이 꺼졌는데, 지금 초시계를 내가 지금 봤어요. 지금 11분 50초 만에 이제 시동이 꺼졌어요, 한번. 그러니까 한 번 꺼진 거예요. 이 구간은 지금 시동이 걸려서 있는 구간이고, 지금 680 RPM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노란 선은 이제 꺼지다 보니까 트릭을 잡기 위해서 엔터 버튼을 누르는 시점이고, 그러면 이 구간이 이제 꺼진 것인데, 줄을 쳐보면 뭔가가 이렇게 반응을 했죠. 엔진 RPM은 이렇게 정상적인 회전수 있다가 이렇게 0으로, 순간적으로 0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젝터는 이제 2.5ms 정도 이렇게 쏘고 있다가 꺼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최고로 올라가 버린 거고, 그 다음에 연료 펌프 릴레이를 요 순간에 보면 온이었다가 이렇게 오프로 꺼버렸어. 끈 거예요. 근데 메인 릴레이는 꺼지지 않았어요. 메인 릴레이는 계속 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메인 릴레이는 끄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 연료 펌프 릴레이가 꺼졌을까 뭐 이런 의심도 가긴 하는데, 뭐 그건 나중 문제고, 그 다음에 크랭크각 센서하고 넘버원 센서, 이런 동기화도 시동이 걸어졌을 때는 온이니까 정상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상태, 서로 똑같이 타이밍이 맞아진 상태. 그 다음에 연료 압력도 보면 이 꺼지는 순간에 2.5V 있다가 이렇게 뭐 1V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연료펌프 제어, PWM 제어도 이제 14%만큼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다가 꺼지니까 이제 0%고 안 했다는 얘기지. 이 순간에 꺼지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일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놈을 보고는 꺼지긴 꺼졌는데 왜 꺼졌는지 알 수가 없어. 뭐 진짜 연료펌프 딜레이가 꺼져서 꺼진 건지, 뭐 각 센서가 신호가 안 나와서 꺼진 건지, 이거 보고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스캐너 보고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스코프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야. 두 놈을, 스캐너와 스코프와를 동시에 놓고 두 개를 같이 분석을 해야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디로그에 관한 사항인 거고, 다른 거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면 지금 이상이 있어서 나타난 놈만 이렇게 골라낸 거고, 이거 말고 데이터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뭐 이그니션 전압 흡기압 쭈르륵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끼워 맞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꺼졌는데 변화가 있는 놈이 있고 없는 놈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짝짓기를 해서 변화가 있는 놈만, 또 중에 한 놈만 이렇게 추려 놓은 게 이제 요거 아까 그래프로 봤던 놈, 추려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보는 것이죠. 그래프로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거니까. 이제 스코프로 한번 보면, 자, 여기 이제 스코프인데 좀 복잡할 거예요. 여기 이제 8개 채널이 이제 동시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크랭크 각센서, 컴퓨터에서 찍은 거예요. 엔진 컴퓨터에서. 왜냐면 컴퓨터 입력 신호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가스 압력. 그 다음에 요 세 놈은 이제 인젝터. 두 놈은 점화 코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엔진 RPM. 자, 요 시점에 보면 시동이 꺼진 시점이에요. 보면 RPM 쭈르륵 하고 나올 때가 뚝 떨어졌지. 자, 각 센서가 원인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자, 요 놈을 이렇게 찢어서 보면, 줄 하나 쳐볼게요. 왔다 갔다 하는 줄. 자, 여기서부터 RPM이 이제 후루룩 하고 이제 내려간 거지. 꺼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 왜 꺼졌나 보면, 자, 요게 이제 인젝터, 요게 이제 3번 거예요. 3개가 있는데, 뭐, 지금 상황을 보면 똑같이 전압이 있다가 꼬꾸라졌어, 밑으로. 시동이 걸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12.9, 거의 13V 정도 나오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이 구간에 보면 2.8V까지 떨어졌어. 그러니까 전압이 13V에 있다가 이게 2.8V까지 떨어졌다 이거지. 인젝터를 작동을 시키는 전압이에요. 이거는 파형이고, 이거는 컴퓨터가, 자, 이거는 컴퓨터가 제어를 하는 파형인 것이고, 마이너스 제어를 하는 파형인 것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전압이 뚝 떨어졌다 이거지. 똑같이 떨어졌어요. 똑같이 전부 다. 인젝터 전부 다 똑같이 떨어졌고, 요거는 이제 점화 코일도 보면 이렇게 13V 정도 나오고 있다가 밑으로 쭉 내려보면 2.5V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전압이 시동이 걸어져 있으니까 발전기 전압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전압이 이제 꿀꺽하고 딸깍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전원이 차단이 된 거야. 이 전원은 누구냐면 엔진 메인 릴레이, 그러니까 컨트롤 릴레이가 작동을 하면 이렇게 점화 코일로도 공급이 되고, 인젝터에도 공급이 되고, 뭐 산소 센서도 공급이 되고, 뭐 컴퓨터에도 공급이 되고, 그래요. 뭐 회로도로 봐야 되겠지만, 근데 요 전원이 끊기다 보니까 발동이 꺼진 거야. 근데 만약에 크랭크 각 센서가 죽었다라면, 자, 요 시점에서, 일주는 여기 시점에서 보면 각 센서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상 없이 나왔어요. 만약에 각 센서가 얘가 죽었다면 쭈루룩 하고 나오다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호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신호가 나오다가 이런 식의 신호 쭉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이러면 크랭크 각 센서가 신호가 없어져서 얘들이 꺼진 거고, 근데 지금은 각 센서 신호는 계속 나오고 있어. 여기 듬성듬성한 것은 이제 꺼져서 엔진 회전수가 낮아지다 보니까 요따구로 이제 펄스가 덜 나온 것이고, 어쨌든 여기서 꺼졌기 때문에 이건 펄스가 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전원이 끊겼다. 어디선가. 근데 누가 어디서 끊어졌는지는 아직은 몰라. 이제 일단 회로들을 보고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뭐 컴퓨터가 잘못인지 어떤 전원을 공급하는 이쪽에서 잘못인지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이건 이제 회로도인데,
요게 이제 엔진 컨트롤 릴레이고, 요게 이제 연료 펌프 릴레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거는 이제 집어치고, 이건 아직 불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자, 지금 여기 보면 요게 메인 릴레이야. 얘는 상시 전원이고, 상시 전원을 여기하고 공급을 받고, 코일 타고 쭈르륵 내려가서 컴퓨터에 이제 12V가 대기하고 있다가 엔진 키 신호가, 온 신호가 딱 들어가면 요놈이 요 라인을 접지를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코일이 이제 자화가 되면서 이 스위치를 딱 당기게끔 돼 있어. 당기면 요 라인과 요 라인과는 이제 일체가 되는 거예요. 붙은 거예요. 붙어서 어디로 가냐면 뭐 점화 코일도 가고, 연료 분사기, 인젝터로도 가고, 산소 센서로도 가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이제 전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파형에서 나타난 걸 보면 점화 코일 전압 얘가 죽었고, 인젝터 얘 전압이 죽었어. 그러면 누가 불량일까? 누가 불량일까를 또 찾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인젝터, 점화 코일 이런 쪽으로 이제 파형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서 검사를 하냐면 지금 이제 여기서 검사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요놈하고 요놈하고. 왜냐면 스캐너에서 연료 펌프 딜레이가 오프가 됐으니까 얘는 오프가 안 됐어. 얘는 요 라인은 온이라고 했어요. 스캐너에서는. 그러면 이게 진짜냐 거짓말이냐는 여기서 이제 검사를 또 하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탐침을 해서 시동이 꺼질 때 또 검사를 또 해봐야지. 그렇게 또 꺼질 때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꺼지고 나면 어느 정도 열이 받으면 안 꺼져. 안 꺼지다 보니까 한 서너 시간 식었을 때 꺼질 때 있고 안 꺼질 때 있고 이래요. 근데 꺼지긴 했는데 이제 파형을 또 잡으면 한 화면 안에 꺼지는 구간이 탁 나오면 좋은데, 이게 카트 찍다 보니까 꺼졌어도 카트가 넘어가는 순간에 딱 찍혀버리면 이것을 분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 꺼지기를 또 기다려야 돼요. 정상적인 화면에 이 꺼졌을 때 이 파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또 다음 날이에요. 아침에는 또 했더니 안 걸려서 점심 때쯤 했더니 지금 증상이 또 나왔는데, 자, 좀 틀리죠. 이제 먼저 번에는 이제 인젝터하고 점화, 넘버원 이런 쪽, 뭐 각 센서는 당연히 찍었고,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꺼지긴 꺼졌지만 전원에 문제가 있었는데 원인을 명확하게 이제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자, 요번에 일로 온 거예요.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엔진 그 정션 박스, 요거는 이제 엔진 컨트롤 릴레이, 그 다음에 요거는 연료 펌프 딜레이. 이렇게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게 T커넥터로 이렇게 해서 릴레이 꽂아놓고, 그리고 이제 컨트롤 릴레이 이렇게 찍어놓고, 3개 찍어놓고, 이제 연료 펌프 딜레이 여기 4개 찍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이제 각 센서 이렇게 찍어놓고. 증상이 지금 나왔으니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영상으로는 짧게 이렇게 찍어지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금 이틀, 지금 오늘 3일째예요. 3일째예요. 막 금방 막 꺼져가지고 막 후다닥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증상이 나와야 되고 정상적인 데이터가 잡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 이거죠. 자, 여기 보면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예요. 이 부위가 시동이 꺼져. 그러니까 RPM이 쭈루룩 하고 신나게 나왔다가 밑으로 쭉 빠졌죠. 밑으로 쳐박았어요. 이거는 이제 꺼졌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서 꺼진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게 뭔가 변화가 있죠. 전압 변화가 있죠. 요건 이제 크랭 각센서고, 마찬가지로 각센서 변화는 없어요. 여기서 이후에 꺼지다 보니까 얘가 신호가 좀 덜 나온 것 뿐이지. 대부분 보면 뭐 시동 꺼졌다 뭐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각센서가 바꿔갖고 와요. 넘버원 센서하고.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뭐 각센서 나가도 보장 코드가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꾸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맞긴 한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신호를 다 찍어봐야 돼. 진짜 너 때문에 꺼졌느냐 아니면 다른 놈 때문에 꺼졌느냐. 이것도 뭐 예방점검 차원에서 오래됐으니까 뭐 시동도 꺼졌고 했으니까 뭐 한번 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갈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시동이 꺼졌는데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걸 먼저 갈았다, 부품을 먼저 갈았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진단을 해서 답이 맞아야 갈지 맞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요거는 누구냐면 엔진 컨트롤 릴레이 제어선인 거예요. 컴퓨터가 이 릴레이를 이렇게 접지를 시켜줘야만 동력 정지를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상태가 시동이 걸려있다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끄기 전까지는. 근데 얘가 지금 시동이 꺼졌다 이거지. 이 구간에서. 그럼 왜 꺼졌냐?
얘 때문에 꺼진 거예요. 이거 딱 보면 컴퓨터에서 얘를 지금 꺼버렸어. 컨트롤 릴레이를. 껐다 보니까 이 전압이 지금 꿀꺽했지요. 녹색으로 요놈은 이제 메인 릴레이, 출력선에 메인 릴레이가 붙으면 항상 전원을 공급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14V가 나와요. 14V가 나오던 놈이 꿀꺽하니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6V까지 떨어졌어. 그러니까 전원이 완전히 꺼진 거죠. 꺼졌다 보니까 컴퓨터도 일을 못하고 뭐 인젝터도 일을 못하고 점막 코일도 일을 못하는 거지. 이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자, 요놈의 시간을 재보면 46.8ms예요. 그러니까 0.46초 동안 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딱 하고 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동이 훅 가버린 거고, 이 꿀꺽한 것들은 순간적으로 전압 강화가 생긴 거고, 이거는 뭐냐면 연료 펌프를 컴퓨터가 제어되는 거예요. 여기도 꿀꺽했지. 못했다는 얘기지. 요거는 인젝터 한계를 이제 측정을 해본 거예요. 인젝터 변화는 어떻게 생길까 해서 마찬가지로 꿀꺽.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엔진 컴퓨터에서 연료 펌프 릴레이를 작동을 시키는 IG2선인 거예요. 얘도 꿀꺽. 그러니까 전원이 메인 릴레이에 관계된 전원이 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동이 꺼진 거예요. 이게 메인 릴레이인데, 이게 컨트롤 릴레이죠. 지금의 관계를 보면 점막 코일 인젝터 관건으로 본 게 점막 코일 인젝터 연료 펌프를 본 거예요. 요놈 이거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죽으면 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왜 죽었을까? 컴퓨터까지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공급 라인인데 얘가 죽었다는 얘기지. 왜 죽었냐? 이 컴퓨터가 미친 거예요. 컴퓨터가 딱딱하고 0.4초 동안 얘를 꺼버린 거야. 요 라인을. 얘 끄면 붙어있던 놈이, 얘를 꺼버리면 붙어있던 놈이 다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원 공급을 안 시키는 거지. 결국은 뭐냐면 이 컴퓨터가 또라이지는 거야. 지금 컴퓨터가 대졌기 때문에 이 시동 꺼짐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쨌든 컴퓨터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그 엔진 컴퓨터인데, 지금 현재 이제 요놈이 지금 나가진 상태고, 정천 박스 이쪽에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이쪽에 전원 공급이나 뭐 이동하는 이런 쪽에는 문제가 없어. 단지 이제 컴퓨터에서 계속 작동을 시키고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가 꺼버린 거야. 싸가지 없이 꺼버린 거야. 이러다 보니까 시동이 꺼진 거예요. 지금 머리 아프게 이제 스캐너를 보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화형을 갖다 찍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어려울 거예요.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건데, 뭐 나는 이렇게 해야 답을 찾으니까 이런 방식의 정밀 방법을 쓰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닭을 잡든 소를 잡든 잡아야 되는 것이니까 다른 데서 여러 가지 뭐 한 10가지 이상 고치고 온 것 같은데, 그렇게 고쳤어도 못 잡고 나한테 지금 온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잡아야 되겠고, 나는 뭐 부품부터 함부로 가지도 않고 잡아서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품을 교환을 해서 수리를 하는 것인데, 이걸 거야 저걸 거야, 내가 짱구 돌려서 이걸 거야 저걸 거야 해서 연겨짓듯이 수리를 뭐 맞았으면, 이제 답이 맞으면 참 다행이긴 한데, 근데 안 맞는 경우가 아마 허다할 거예요. 70%, 80%가 넘을 거예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차들은 어떤 부품이 참 잘 나가더라. 그래서 이 차 딱 왔더니 이거 같아 해서 딱 갈아서 잡아주니까 그럼 이 차는 또 맞네.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뭐 자동차가 고장나서 증상이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나도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뭘 내가 미쳤다고 비싼 돈 들여서 이 스코프 사서 힘들게 공부해서 이 눈 아프게 분석까지 하고 그러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게 나만의 방법이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해야 잡아치고 정확하게 이렇게 답을 찾아줘야만 고쳐졌을 때 검사까지 해서 이게 맞구나, 그리고 다시는 여기에 대한 고장이 안 날 것이고, 또 나도 고치고 나서 답이 맞으니까 잠을 자도 2달에 쭉 뻗고 잠을 잘 것이고, 잠 꽂혀놓으면 발 뻗고 잠도 못 자요. 걱정돼서 잠에 전화 올까봐. 지금의 문제는 이렇게 컴퓨터가 이제 문제가 돼서 답을 찾았는데, 이 컴퓨터를 교환을 하고 이제 검사는 또 해야 되겠지. 또 꺼지나 안 꺼지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든 이틀이든 놔놓고
날마다 증상이 나온다 했으니까 놔놓고 증상이 안 나온다라면 이건 진짜 맞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기분 좋게 출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단은 이걸로 해서 마실 것이고 이제 부품을 이제 주문을 해서 오면 그 결과를 찍어서 영상에 담아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요 차 지금 시동이 꺼지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골머리가 아픈데 이게 이제 이게 한 가지인 줄 알았더니 증상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시동은 꺼지는데 원인이 두 가지란 얘기지. 지금 이 화면은 뭐냐면 크랭크강 센서, 흡기캠, 배기캠, 가스 압력, 요놈들은 이제 인젝터 신호, 요 두 놈은 점화 신호. 이제 이렇게 지금 찍어본 것인데 시동이 꺼지는 구간이 지금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RPM인데 여기부터 뚜루룩 하고 회전수가 이제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동이 꺼졌다는 얘기인데 인젝터가 탁탁탁탁 분사를 해야 되는데 분사 안 했어. 점화도 탁탁탁탁 해야 되는데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근데 이 꺼진 시점에 딱 줄을 쳐보면 크랭크각 센서가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 펄스를 보면 똑같이 사라져 있어. 그 다음에 이 후부터 이제 점점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이제 꺼진 건데 얘는 지금 요 인젝터와 점화와 이 신호선을 여기서 요 구간에서 싹 빼먹은 거예요. 싹 빼먹었기 때문에 이제 시동이 꺼진 구간이고, 그 다음에 걸면 또 바로 걸려요. 요 원인 하나. 지금 요 상태는 또 꺼질 때 또 잡은 건데 아까하고 이제 또 원인이 틀려. 이렇게 점화 코일 2개 찍었고 이렇게 인젝터를 찍었는데 여기서부터 보면 쭈루루룩 RPM 신호가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후루룩 밑으로 이제 내려앉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 구간부터 시동이 꺼진 거예요. 근데 요 구간은 보면 이 전원선이 밑으로 쳐박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전원선이 있다가 전원선이 없다 이거지. 이렇게 이제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 대략 한 13V 정도 있다가 쭉 내려보면 900mV니까 뭐 1V 정도 되겠죠. 그 정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이 여기 발전기 전압이 있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 꿀꺽 할 때. 그리고 꿀꺽 하면서 없다가 다시 또 살려버렸어요. 이렇게 12V로. 꺼졌으니까 여기는 이제 배터리 볼트겠죠. 이렇게 지금 꺼진 원인은 컨트롤 릴레이 작동선이 꺼졌기 때문에 엔진 컴퓨터에다도 전원을 주고 뭐 인젝터, 점화 코일 뭐 이런 쪽에 이제 전원을 이렇게 주는 것인데 이 전원이 지금 끊긴 거예요. 컴퓨터 내부에서 메인 릴레이 꺼버렸다는 얘기예요. 꺼버렸다 보니까 전원이 없어지면서 그 순간에 이제 시동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처음에 것은 이 전압은 이상이 없었지만 요 컴퓨터에서 인젝터와 점화와 요 신호를 갖다가 죽였기 때문에 꺼진 거고, 또 지금의 문제는 요 전원을 죽이면서 신호를 같이 죽였나 봐요. 그래서 원인이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얘는 신호를 죽인 건데 전원은 이제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이 신호를 죽이는 것은 신호만 죽여서 꺼졌다라면 얘는 컴퓨터를 바꿔야 되고, 컴퓨터를 바꿔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메인 릴레이 전원이 꺼트려서 시동이 꺼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 컨트롤 릴레이를 어떤 개조를 해서 살리는 거지. 사람이 끄기 전에는 계속 살아있게끔 살리는 거예요. 개조를 해서 살렸다면 이 본선은 꺼지진 않아요. 컨트롤 릴레이만 꺼지지 않게 살렸더니 안 꺼졌다, 꺼짐이 없다 라고 한다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 안 바꾸고도. 그걸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컴퓨터가 두 개가 있는데 중고 컴퓨터로 지금 바꿔본 거예요. 바꿔봤는데 똑같이 시동이 꺼져.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원래 차에 달려있던 컴퓨터는 신호를 죽여서 꺼지는 경우가 하나 있었고, 컨트롤 릴레이 전원을 꺼버려서 꺼지는 경우가 하나 있었고, 두 가지 증상이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 컴퓨터랑 바꿔본 거예요. 지금 두 개인데, 요 놈을 이제 중고로 바꿔봤더니, 얘는 꺼지는데 어떻게 꺼지냐면, 얘는 컨트롤 릴레이 전원을 죽이면서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나간 거예요. 이게 중고 썼으니까. 똑같이 고장나기 확률을 보면 참 적긴 한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놈 갈았더니 안 돼가지고 똑같은 증상이라 시동 꺼짐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하나 또 바꿨어. 근데 얘도 똑같이 컨트롤 릴레이 전원을 꺼버려서 끄는 거예요, 시동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제 얘를 컨트롤 릴레이를 이제 죽지 않게 개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릴레이를 개조를 할 거예요. 이 4핀짜리 릴레이인데, 이 4핀짜리 릴레이를 어떻게 쓰냐면, 얘는 지금 컴퓨터가 컨트롤 릴레이를 제어하는 제어선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IG 완선인 거예요. IG1 있고 IG2가 있는데, IG2는 키 온선이고, IG1은 셀을 쳐도 전원이 항상 오는 놈에다 얘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여기 시동 거래되는 거니까. 셀로 치는 순간에 죽어버리면 이 시동 못 거는 거니까. 그래서 IG 완선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릴레이는 여기다가 접지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릴레이 이 출력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플러스를 내보낼 것이냐 마이너스를 내보낼 것이냐, 이거를 잘 보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제 개조를 하는 거지. 전원선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자, 요렇게 개조를 해서 적용을 하면 릴레이는 안 꺼요, 키를 내가 직접 끄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 원래 컴퓨터, 애초에 달려있던 컴퓨터는 이렇게 릴레이를 개조를 해도 시동이 꺼졌고, 그거는 컴퓨터에서 신호를 죽였기 때문에, 인젝터와 점화의 선을 죽였기 때문에 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중국 컴퓨터 릴레이 제어선을 죽여서 시동을 껐기 때문에, 메인 릴레이를 껐기 때문에 얘를 끄지 않게 이렇게 개조를 했더니, 얘는 지금 이틀 동안 봤어요. 이틀 동안 봤는데 이틀 동안 꺼짐이 없어. 그러면 일단 해결이 됐다고 보고, 뭐 일단 출고를 해서,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출고를 해서 그 상황 정리를 해서 다시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는 이 방법을 써야 돼. 지금 여기 온 지가 지금 일주일이 됐으니까 요 방법을 이제 쓸 것이고, 자, 이 릴레이 개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는 내가 회로를 한번 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회로 보고 이런 증상이다, 메인 릴레이 죽이는 증상이다라면, 컴퓨터가 지금 얘는 없어요. 뭐 새거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고, 중고도 이렇게 나간 거밖에 없어. 지금 해보니까 난 스코프로 다 찾는데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마지막 방법은 이 릴레이를 개조를 해서 쓰면, 이거에 대한 문제라면 이거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 바꾸지 않고도 릴레이 하나로. 릴레이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은 엄청나게 못 그리는데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릴레이인데, 기똥차게 잘 그렸죠? 자,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를 메인 릴레이에다 줘야 돼. 그러면, 이 릴레이가 작동을 해서 나가서 마이너스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는 원래 회로는 30번은 본선 전원선이고, 86번은 IG2선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요 마이너스를 주겠다 이거지. 여기다가는 IG 완선을 공급을 해주면, 이 코일이니까 IG 완선만 공급을 딱 해주면 요놈이 자석이 되다 보면 여기가 전자석이 찡하고 되면 요놈을 딱 땡기면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타고 마이너스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마이너스다 보니까 요놈을 메인 릴레이 제어선에다 딱 꽂으면, 릴레이는 내가 시동키 IG1 전원을 끄기 이전에는 계속 살아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러니까 메인 릴레이 끄는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로를 만들어서, 릴레이를 만들어서 장착을 하면 컴퓨터가 스스로 메인 릴레이를 차단을 시켜서 메인 릴레이를 꺼버리는 이런 경우는 없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쓰면 돼요. 지금 이렇게 회로를 끄면서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컨트롤 릴레이인데, 얘는 이제 상시 전원, 플러스 전원이다 보니까
30번, 85번, 86번, 87번 두 개는 이제 출력이고, 어쨌든 요 놈이 이렇게 컴퓨터랑 연결이 돼 있어요. 컴퓨터가 요 플러스를 공급을 해놓고 컴퓨터가 요 라인만 마이너스를 시켜주면 얘는 딱딱하고 붙어서 요게 붙어서 플러스로 공급이 되는 구조고, 지금 내가 회로를 가져온 것은 요 선을 자르는 거야. 잘라서 릴레이에서 마이너스를 나오는 놈을 여기다 갖다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잘라놓고 얘는 아니고 여기다 갖다 탁 찔러 놓으면, 그러니까 릴레이 개조를 해서 마이너스 전기만 여기다 넣어주면 얘는 무조건 작동한다 이거지. 키만 끄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개조를 해서 뜨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더니 중국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을 했더니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보고 컴퓨터가 신호를 죽이느냐 아니면 컨트롤 릴레이를 죽이느냐 이걸 보고, 릴레이를 죽인다라면 이렇게 쓰면 되고 개조를 해서 쓰면 되고, 근데 신호를 죽인다 이거는 100% 컴퓨터 바꿔야 되는 거고, 원래는 둘 다 컴퓨터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자 이거지. 이런다라면 컴퓨터를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릴레이 하나만 개조만 해주면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란 얘기야. 지금 한 이틀 동안 해봤더니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출고를 시키고 나중에 손님한테 이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볼 거예요. 잘 되는지 어쩌는지. 아마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요거는 이 진단건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게요. 일주일에서 일주일. 너무 힘들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 다 하면 되고, 대선 정리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